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겪은 일,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읽을 글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백은영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256쪽에 2번에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을 거라고 했죠? 혹시 멸종 또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두 친구가 자기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아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라져가는 동물이 많다는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어. 반딧불이도 멸종위기 동물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 말풍선에 한번 적어 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중에는 두루미가 있는데요. 두루미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루미는 다른 말로 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특히 조선시대를 사셨던 조상님들이 이 학을 보면 올곧은 선비를 떠올려서 아름다운 선비를 떠올려서 이 학, 두루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에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가 서식지, 살아가는 곳이 줄어들어서 무분별한 개발로 줄어들어서 거의 지금 몇 천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천이 많아 보이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만 단위로 있었는데 몇 천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많이 줄었어? 라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적어봐도 좋겠어요. 또 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먹겠다고 또 고래 가죽을 얻겠다고 다른 나라에서 고래 사냥을 하다가 막 걸리고 그래서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막 고래잡이 금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네요. 이렇게 멸종위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을 한번 잠깐 떠올리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이 257쪽부터 한번 글을 빠르게 읽고 오세요. 글이 길기 때문에 2번 읽어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멈추고 글을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봤나요, 여러분? 멸종위기 동물이 왜 생긴대요? 일단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어요. 왜요? 지구온난화랑 환경오염 등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망가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시원한 물에 살아야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못 살고 죽는 생명체들이 생기겠죠. 또 깨끗한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환경오염으로 폐수가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다 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토종동물,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다른 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동물한테 다 잡아먹혀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여기엔 안 나왔지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냥을 해서 죽어가는 동물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정말 수만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동물들의 천국이었을 텐데 이 인간이 발전을 하겠답시고 동물들을 못 살게 굴어서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말풍선들에 보면 어떤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요 귀엽게 생긴 친구는 점박이 물범이라는 종이래요. 이 친구들은 겨우 5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이고. 30년 전에는 더 심각했대요. 사람들이 모피랑 약 만든다고 뭐 이 물범을 잡아다 죽였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이러다가 얘네 다 죽게 생겼다고 위기감을 느껴서 보호구역을 정해줘가지고 그나마 500마리가 남았다고 하네요. 그쵸?
이 물범의 특징은 새끼를 낳으려면 부빙이라는 게 필요한데 부빙이 뭐래요? 밑에?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덩이. 이 물범은 얼음덩이 부빙이 꼭 필요한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녹아서 또 이게 첫 번째이고 또 사람들이 하도 오염된 물을 버려내가지고 참 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 점박이 물범의 고민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부빙, 떠다니는 얼음이 필요한데 일단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고 사람들이 하도 이제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멸종위기 동물은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얘는 조금 우리가 잘 알죠. 산, 양. 내가 염소계 사냥이게. 나는 염소랑 생긴 건 비슷한데 엄연히 산에 사는 양이야. 내가 염소랑 다른 점은 수염이 일단 없다는 거, 그리고 털 색깔이 섞여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도 있고 뿔도 이렇게 송곳 모양으로 있고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뿔이 휘어진다고 하네요. 이 동물들은 험한 바위 산에 살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이 친구들도 멸종위기에 놓였대요. 그랬는데 왜 놓였대요? 사냥꾼이 죽였답니다. 도망 못 치게 길도 막아버리고, 와, 엄청나네요. 이 사냥은 그냥 서식지가 줄어서 멸종위기가 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얘네 죽여서 가죽 쓰려고 또 고기 먹으려고 일부러 잡아다 죽이는 바람에 멸종위기 종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인간들 나쁘죠? 험한 바위산에 살아가지고 인간을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굳이 험한 바위산까지 쫓아 들어가서 얘네를 죽였기 때문에 멸종위기가 됐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이 어떤 게 있었어요? 반달가슴곰. 너무 귀여워요. 자, 반달가슴곰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왜 멸종위기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요 깊은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깊은 산속까지 쫓아 들어온다고? 왜 쫓아 들어올까? 왠지 좋은 의미로 쫓아오는 건 아니겠죠? 사실 이 동물들 중에서는 사람이랑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자연 속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더 행복한 동물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우 곰 귀여워 데려다 키워야지 잡아다가 동물원에만 넣거나 이 동물들을 한 번이라도 인사해보고 싶다고 얘네들이 낮잠 자고 잠자고 쉬고 있는 산에 막 쳐들어가서 일부러 깨운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잘 살 수 없겠죠. 이 동물들을 50마리까지 늘린다는 소리는 지금 50마리가 안 된다는 소리겠죠. 반달가슴곰, 가슴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무늬가 있는 곰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 멸종위기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나오나요? 이번에는 물고기네요.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 나는 1940년대까지 도시 하천에도 나오는 그런 흔한 물고기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고 세상에 멸종위기 등급 중에서도 1등급이 되었다고요? 게다가 우리를 데려다가 연구해서 수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하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얘네를 잡아다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물고기 입장에선 조금 두려운 일이겠네요. 멸종위기 1등급 194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하천에도 있었다고요? 서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었다고요? 선생님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 이 정도로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이 동물들의 고민 잘 봤나요? 여러분, 인간이 참 우리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이긴 했지만 동물들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쵸?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봤고 이제 다시 글로 넘어오면
멸종위기에서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993년 생물 다양성 국가연구에 대한 지침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 한 종 한 종 보호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깨달음을 얻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멸종위기 동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요. 이게 뭐예요? 잡으면은 큰일 나죠. 이제 벌금 물어야 되죠. 벌금에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데 몰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법을 지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고유의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찾아봤는데 깃대종과 지표종이라는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깃대종과 지표종, 일단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깃대종이라는 것은 깃발 같은 느낌이에요. 깃발을 세우면 여기 이러이런 지역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깃대종을 보면 여기 어떤 지역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인데 요 깃대종을 세워서 잘 보호하면 이 동물들이 잘 사는 걸로 봐서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증거를 삼는다고 하는데 설악산의 산양, 아까 산양은 험한 산에 산다고 했죠? 내장산의 비단 벌레, 벌레도 멸종위기 동물이네요.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이런 애들이 특정 지역의 깃대종, 이 지역엔 얘네가 삽니다 라는 깃대종을 지정해서 이 생태계의 오염도나 살기 좋은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지표종은 뭐래요?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인데요. 예를 들어 탄광, 굴 속에 들어가서 광물을 얻는 분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서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얼만큼 있는지, 카나리아를 통해서 나쁜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했고 이렇게 동물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깨끗한 정도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요 밑에 261쪽에 보면 얼음치나 열무과 같은 애들은 아주 깨끗한 1급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1급수만큼은 아니지만 한번 끓이면 먹을 수 있는 2급수에 사는 은어 피라니를 보면 요 정도의 물은 그냥 끓이면 먹을 수 있는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물들, 지표종도 있고요. 또 3급, 4급, 5급에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죠. 이런 애들은 지금 얘네들이 살고 있는 물은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표종이 있대요. 자, 우리가 지표종이랑 깃대종을 왜 정했다고요?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깃대종이랑 지표종을 정하는 게 왜 생물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깃대종을 살펴서 깃대종의 수가 줄어들면 그 지역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한가 보다라고 얼른 파악해서 그 지역에 조사를 할 거고 지표종이 1, 2급 수에 사는 깨끗한 곳에 사는 이 지표종의 수가 줄어들면 어머 환경오염이 있나 봐 라고 조사를 하러 가겠죠. 깃대종과 지표종은 그 지역이 동물들한테 살기 좋은지 깨끗한지를 알려주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오염도를 빨리 파악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깃대종과 지표종을 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에는요,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점점 줄어들어서 개체수가 얼마 안 남은 멸종 위기종을 정해서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나라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환경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력도 있다고 하네요. 뭐래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동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분리배출 꼭 해야 돼. 딴 사람도 다 버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다 묶어서 버린다거나 주변에 보이는 동물 학대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해도 일단 동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높은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지리산에 달려가서 반달가슴곰이 살기 좋도록 막 산을 지금 당장 치우러 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을 알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알려주는 것. 이 동물들이 살기 좋도록 수질오염이 안 생기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멸종위기종과 전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좀 깨달음이 오나요? 여러분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멸종위기종뿐만이 아니라 생태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요. 한번 반성의 시간을 잠깐 갖고 우리는 262쪽에 역시 내용 파악을 위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질문 만들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 가와 나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요. 자, 이번에는 글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질문과 생각해서 답해야 하는 질문 말고 답이 한 가지인 질문과 여러 가지인 질문으로 각각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답이 한 가지인 질문. 기대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기대종의 뜻은 무엇입니다. 라고 답을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고 어떤 게 또 있었죠? 지표종. 지표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만들면 역시 지표종이 무엇이다 라고 답이 한 가지로 나오겠네요. 지표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 볼게요. 기대종의 뜻은 뭐였어요? 그 지역을 대표한, 그 지역을 서식지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 지표종은 그 지역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려주는 동물, 알려주는 생물,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과 벌레도 포함이 되니까 지표종.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여러 가지였죠.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주변 동물에 관심 갖기,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선생님이 궁금하고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 환경보호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멸종위기 동물 보호하는 단체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검색을 해서 답을 여러 개 찾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영상 멈추고 천천히 적고 다 한 친구는 5번으로 올게요. 5번은 사실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 글의 내용을 읽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 전 시간과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특징을 짐작해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어린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산, 양을 낱말을 어떻게 쪼갰어요? 산과 양으로 쪼개서 산에 사는 양이라 산양이겠구나 라고 뜻을 짐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다음 밑에는 우리 여러분이 같이 해볼까요? 어떤 벌레?
집신처럼 생긴 벌레는 뭐겠어요? 바로 집신벌레겠죠. 집신벌레는 뭐와 뭐를 합해서 만든 낱말이게요? 집신벌레는 집신과 지푸라기로 만든 신, 우리 조선시대까지 사용했던 신발 집신. 조선시대까지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집신 신었습니다. 집신과 벌레를 합해 만든 낱말이야.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네요. 이 어린이가 생각한 대로 집신벌레는 진짜 집신처럼 생긴 벌레인데 아주 징그럽기 때문에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낱말의 짜임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집신을 한 번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집과 신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집신 역시 복합어기 때문에 집 따로, 신 따로, 벌레 따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어떤 걸 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안 좋은 물, 4, 5급수에 사는 4급수에 사는 생물 중에 실지렁이, 물곰팡이 이런 게 있는데요. 실지렁이는 아주 오염된 물에서 사는 실처럼 가느다랗게 생긴 지렁이에요. 요 실지렁이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62쪽에 실지렁이는 뭐와 뭐? 실과 지렁이를 합해 만든 낱말이겠죠. 실지렁이는 실과 지렁이를 합쳐서 만든 낱말이니까 어떤 뜻? 그럼 실처럼 가느다란 지렁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냥 지렁이도 좀 무서운데 실처럼 가느다랗게 생겨서 막 움직이는 지렁이를 생각하니까 선생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262쪽까지 얼른 간단하게 해결을 해보고 다음 친구들은 드디어 263쪽에서 뭘 하냐면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다시 읽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글 시작할 부분에 아는 멸종위기 동물 떠올려보는 활동 했었죠. 이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네요. 자기가 아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가슴에 하얀 반달무늬가 있는 곰인 거 알고 있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고래잡이가 있어서 이 고래잡이들이 고래를 사냥을 했는데 그거를 아까 그린피스가 막았다고 했죠. 고래잡이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읽었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네요. 또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4학년 때 국어책에서 배운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그 광고 기억나나요? 북극곰은 당연히 북극에 사는데 아까 우리 글에서 읽었듯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얼음, 부빙, 떠다니는 얼음 조각에 안락하게 지내야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얼음 조각이 떠내려가면서 살 곳을 잃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생물이 살 곳을 잃으면 당연히 점점 덜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개체수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 아는 것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글의 내용이 잘 와닿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글을 지금 다시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의 밑줄을 긋고 오도록 하고요. 혹시 앞에 소개된 멸종위기 동물 중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고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선생님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여기 258쪽에 반달가슴 부분에 밑줄을 칠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달가슴곰을 사랑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새끼를 잘 키워서 성장을 시켜서 지리산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걸 가끔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이렇게 밑줄을 쳤고,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또는 멸종위기에 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밑줄을 친 다음에 다시 263쪽으로 오도록 합시다. 자, 여기 파란색 상자에는 이 글을 통해서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알게 된 거를 써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기대종과 지표종의 의미를 알게 된 게 인상적이어서 여기 적어보려고 해요. 기대종과 지표종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종과 지표종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들어는 봤는데요. 기대종과 지표종의 정확한 그 뜻을 알게 됐고, 이래서 이런 종을 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선생님이 또 알게 된 것은 동물만을 보호하기보다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알았다고 쓸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알게 된 거를 쓰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되거나 자세히 안 점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다 적은 친구들만 밑부분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읽었고, 이번 시간에는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봤는데요.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니 어떤 점이 좋았던가요? 글을 더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죠. 왜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나오면 반가운 마음도 들고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공부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낱말의 짜임을 알고 있는 낱말을 활용해서 새로운 낱말의 뜻을 공부하기도 했고,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기도 했고,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글을 읽기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될 때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하면 집중도 잘 되고 더 깊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도 쉴 새 없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단원이 아마 우리 1학기에 공부하는 마지막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교과서에서 충분히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우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특히 글쓰기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지 못하고 학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선생님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꾸준히 선생님이 일기 숙제 내오면 일기도 잘 써주고 글쓰기 연습을 조금 그동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학기에 공부하지 못한 거는 2학기에 우리 등교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다거나 활동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층에 올려주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학기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